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해보실까? 네, 네, 시작하게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고맙습니다. 61기 정선묘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의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요즘은 음. 우리 사회에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입보 계품의 선제 동자나 음. 각각 선지식들의 특징을 잘 살리면 어, 웹툰 소재로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세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어중뛰어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 전달이 됐잖아요. 무슨 뭐예요? 일본의 불교를 전달한 그런 뭐 왕인이라고 그러는가 뭐 쭉 있습니다. 왕인 박사로. 근데 백제를 통해서 건너갔잖아요.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서로 연결이 많고 삼국시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가서 뭐 황실과도 연관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동양 문명권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불교가 성행하다가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 들어서면서 유교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조선이 무너지면서 또 뭐죠? 우리나라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아니 비빔밥처럼 돼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옳게 못해요. 워낙 기독교가 막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섬이니까 국민의 그죠? 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국민이 똘똘똘똘 물론 일본도 전국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양상이고 일본 주식회사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아니 이런 뭐 지금 입법계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포켓몬고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많이 개발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센과 치로 다 불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부 다 포켓몬고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불교에 나온 얘기들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화 영화 그렇잖아요. 해리포터 같은 것도 전부가 다 영국에서 나온 것도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 웹툰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카툰이란 말은 만화영화를 카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웹툰 웹사이트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만화로 그려서 하잖아요. 요즘에 어린애들은 만화 우리 어렸을 때도 만화를 많이 봤는데 어린애들 만화 많이 보지 종이로 된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커나면서 만화 영화 같은 거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지 만화 영화 그 시대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서 이제 만화 영화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웹툰으로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누가 지적했던데 우리 뽀로로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대요. 근데 스토리가 없어. 그냥 만든 거야. 스토리가 있어야지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운이 있잖아요. 포켓몬고 같은 건 산해경 신문에 다 나왔잖아, 그죠? 원래 그게 요괴기 불교의 어떤 불교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입법계품 같은 것도 만화로 좀 절묘하게 잘 만들면 좋을 텐데 이 나름대로 고증을 거치고 뭔가 이걸 잘 생각하고 현대성 있게 하면서도 뭔가 스토리로 영혼을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유사한 내용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존 비언의 철로 역정 같은 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건데 또 서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삼장법사 찾아가는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서유기 있잖아. 손오공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재미나게 만들면 그렇죠. 충분히 뭔가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53선지 찾아가면서 이것도 뭔가 잘 좀 어떻게 재미나게 해야지.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잖아. 뭐 아로마 향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재미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가 나오니까 향기 기름온과 서로 통신한다. 육향장자 앞에도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뭔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엮어서 현대적인 차원으로 뭐 스님은 그 웹툰 같은 걸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대적인 차원으로 잠깐만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재미나게 할 수가 있잖아. 바시라 선사 같은 사람은 우리 몸뚱아리 인큐베이터라고 하니까 말이지.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에나 다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면서 또 뭔가 얘기가 또 성립될 수 있겠지. 애들은 사람이나 어른들한테도 재미나게 뭔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뭐 무궁무진하니까.
하나하나 재미나게 엮어서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지. 포켓몬스터 이것도 뭐 한 20년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 일본에는 요괴학이라고 학회가 있어요.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연구를 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 논문들을 참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 개품 이것도 이 대단히 중요한 아주 좋은 콘텐츠 같은데 이게 뭔가 하니 정말 우리나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 웹툰 같은 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 하니 대체로 뭔가 하니 신중한 어떤 그런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러잖아. 만드는 사람들의 좀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 또 경전에 대한 내용을 이걸 만일에 만들면 질이 떨어지면 이거 불교 신자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또.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런 점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비구니 스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비구니 영화를 만들었는데 비구니 스님이 막 뭐라 방영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못했잖아.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 불교의 어떤 콘텐츠 같은 건 종교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영혼을 가는 어떤 길목에서 만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옛날에 그 소설에 만다라라는 소설 뭐 만들어서 그 원래 스님이었어요. 나가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많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입법 개품 영혼을 가는 어떤 그런 끊임없이 수행의 어떤 자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철로역정 같은 것도 있고 서유기도 있고 한데 이것도 잘 만들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웹툰 요즘에 웹툰이 대세인 시대인데 이 웹툰을 뭐 그 그린 사람들 보면 저도 이렇게 얼핏 보면 우선 뭔가하니 편집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성글고 그 다음에 뭔가하니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문제 너무 좀 또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냥 애들 만화처럼 막 이래 버리니까 종교성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해두고요.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일남이녀를 둔 평범한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은 지난해부터 대구로 내려가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을 이어받아 꾸려가고 있고요. 조만간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저도 내려갈 생각인데요. 문제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십니다. 아버지가 70대 초반,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신데 매일같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 다 나이 들어가지고 철드는 사람들이. 전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셔서 밥이면 밥, 물이면 물, 말 한마디 떨어지기 무섭게 대령해야 하는 성격에 공장이 집 바로 옆에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해결하셨는데 매끼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이 아니면 숟가락을 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 경상도 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도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에요. 게다가 점심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말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워낙이 안타깝네요. 공장을 남편에게 맡기게 되었고 두 분은 공장 일에서 겨우 해방되셨죠. 그 후로 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며 스포츠 댄스며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오셨네요. 그죠? 남편이 쓰러졌는데 참 이거 안타깝네. 찬스는 이때다 이건가 보지? 아버지가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체면에 싫은 내색은 안 하고 뇌졸중이니까 이거 상당히 몸의 기능이 약화되셨겠네요. 가장 체면에 싫은 내색을 안 하시고 참고 참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모임의 회장인 어르신과 이게 남정네인가 보네요. 어르신과 통화하시는 것을 보고 폭발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어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경상도 전형적인 아저씨가 이렇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당장 그만두라고 성하신데 억울한 어머니는 더는 당신과 못 살겠다. 이제 세상물이 좀 들으신 거야 이게. 드디어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드네 이거. 억울한 어머니는 더는 당신과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맞불을 놓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들 다 쏟아내시면서 당장이라도 이혼할 기세십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두 분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로 얼마나 심각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아버지를 저렇게 봉양해 오셨잖아요. 이건 첫째로 천상몽고하니 아들 딸들이 진지하게 뭔가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아버지는 아버지라 아버지가 그동안에 너무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쇠하시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위축되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제 거기다 마누라가 또 뭐라 바람 비슷한 거 안 났으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 회장님하고 뭐가 아니고 기구가 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세속 바람을 타는 거 아닙니까? 슬로우 퀵 스포츠 댄스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이제 두 분을 잘 이게 이제 좀 타협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아버님한테 꼭 권유해 드리겠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이 마누라한테 너무 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처럼 말이죠. 이제 좀 아내가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매일 병수발하는 것도 그것도 병 앞에 장사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뭔가 아니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무슨 아내가 그렇게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아버님도 반성하시고 좀 참여하시고 아들 딸도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이혼한다고 그래서 뭐 이혼 분할 소송 같은 거 내고 막 이래 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다고 나가서 또 뭐 산다고 그래서 또 얼마나 좋을 게 있으시겠어요. 나이도 60대 중반이신데 뭐 100세니까 또 좋아 나 뭐 또 한판 해볼까 이러면 또 골치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뭔가 하니 제가 먼저 이렇게 당부드리겠는데, 어머니는 이제 뭔가 기가 좀 살았잖아요. 기가 살아있는 걸 갖다 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볼장 다 봤다고 판단하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아버님께서 뭔가 어머님께 뭔가 그동안에 지나온 날들 일생을 고생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시켰으면 손을 잡고 뭔가 쉽지 않으신 일이지만 우선 뭔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아마 아버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그동안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병석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나 봐. 참회하는 자 앞에는 당할 자가 없거든요. 참회하는 자는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말이죠. 어머니대로 또 뭔가 생각하시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제가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약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상실되잖아요. 그동안에 뭔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쓰거나 이제 여기 이 케이스는 다른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보살님들이 나이가 좀 드시고 그러면 이제 모험가 같은 남성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니까 모험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 갖게 되고요.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참 이게 재미나다고 할까? 우리도 사회복지관 하잖아요. 사회복지관 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어울리니까 같이 어울립니다. 뭐 좋다 나쁘다 가타부터 할 건 없고 어쨌거나 간에 사회복지관 같은 이런 데 남자 여자들이 같이 오고 뭐 등산이라거나 뭐 그런 모임들 많으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요. 세상 다 알 거 알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먼저 뭔가 하니 손을 내밀어서 지금까지는 아내에게 막 일방적으로 그러셨지만 이제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고, 어머니한테도 가족들이 충분히 잘 얘기를 하셔야 되죠. 또 어머니가 만일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나이 들어서 재혼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분 아는데 재혼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사실고 모르겠지만은 뭔가 아니 혼자 살아도, 제가 지난번에 송파보살님 쿡쿡 그냥 그 팔남봉이었었대요. 암이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뭔가 하니 자기가 죽인 것 같다고 매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옆에 킁킁거리면서 있는 게 낫겠더라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뭔가 하니 이 보살님 할머니도
뭐 헤어지신다고 해봤자 뾰족하게 뭐 다 이제 뭐 나이 들어서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은 혼자가 되면 뭐라 외로워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슬기롭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있는데 저는 우선 아버님이 뭔가하니 좀 뭔가 한 수 접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일생 동안 그렇게 노예 노릇시키고 그렇게 그냥 막 고생시켰으면 말씀이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아시겠죠? 자, 침 받겠습니다. 네, 질문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네, 저는 59기 지성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음. 아름다운 성가의 경지가 네.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가 어, 제 교재를 보더니 어, 증도가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 어허.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다 잊어버린 줄거리 남자 줄거리.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그런 건 있지, 그지? 줄거리 남잖아요. 2시간 동안 봤다도 아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 네, 중요한 건 이 증도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뭔가 그 안에 어떤 그런 핵심이랄까, 어떤 줄거리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무엇도 마찬가지야. 이 증도가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사람 여기 지금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중독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또 그다음 일어나서 또 뛰고 하루 온종일 가운데 압도적인 시간을 이렇게 눈을 열고 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 고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사는 이게 전부니까 매일같이 어때 싸우고 지지고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매일 그러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언젠간 다 잠자는 것처럼 떠나거든요. 그땐 내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던 대상들이 내가 꽉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아까 공건지혈했죠. 계속 꽉 잡으려고 뭔가 악을 쓰던 것들도 강제로 놔야 돼.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힘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줘버립니다.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 강제로 다 놔야 돼.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보같이 이렇게 쌓아올리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말이야.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가는 바로 뭐냐? 증험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도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깨달으라. 이 우주의 본질의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거든. 7, 80년, 100년. 근데 여기 나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영혼을 mongo하니 영혼을 수련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영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단히 정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노력하는 게 쉬워 어려워? 부단히 노력하는 게 어렵죠. 부단히 끊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야, 증도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른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성을 공부하는 그런 가르침이란다. 우린 본래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랑하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도가를 실천하면 영혼의 장이 열리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공부한 게 다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쫓아다니고, 권권지상의 생실이라고, 집지위열이 왕시공이라고 그랬고 다 나오죠. 근경식 헌알계라고 나오고. 근데도 불견일법, 눈에 보이지 않는 불견일법 즉결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유자재로운 세계, 그 세계 우리 고향, 영혼의 고향, 고향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여긴 끝이 아니다. 우린 영원 그 자체 존재다. 이걸 공부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누구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58기 이버벌입니다. 네. 스님 주변에 보면 유난히 어려서부터 총명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어린 시절의 총기라는 게 어. 자칫하면 영악함으로 변할 수도 있고 네. 잘하면 아.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미국에서 어떤 리포트에 나왔는데 IQ가 150 이상이면 천재거든. 뭐 170, 200짜리 있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무슨 김웅룡인가 뭐가 있었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냐면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쭉 어렸을 때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커가면서 둔재로 변해버리는 거야. 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네, 이게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재를 천재로 계속 키워나가는 엄마 아버지는 네, 그 엄마 아버지가 독특한. 그러니까 제가 유태식 교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아들 가운데는 천재라고 칭된 애들은 거의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회 업적을 낸 인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뭐 탁월한 인물들, 그 인물들 보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영원, 오늘도 지금 금방 증도가 얘기했잖아요. 영원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영원히 진보해 나가야 되니까. 지속 발전 가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끊임없이 영원, 끊임없이 상상하게 하고 영원과 하나하게 하고. 아까 불견일법 즉에 보이지 않는, 불견일법이라고 했잖아.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열애다. 이거. 일법 한 존재가 바로 열애다. 열애 길로 계속 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참 묘한 게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잖아. 상상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이랬거든. 상상의 크기. Magnitude of imagination is that of 이런 말 말하면 정말로 이런 말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건 뭐죠? 무한은 우리를 뭐죠? 겸손하게 하거든. 기도는 우리를 항상 뭐라, 기도해서 뭘 잘 된다 못 된다 뭘 이렇게 무슨 뭐 부처님이 주신다 하나님 업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부처님 그러지 마. 기도하는 자체로 뭐라? 겸손해지거든.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자체로 뭐라? 겸손해지거든. 끊임없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들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중요한 게 있다.
우리나라는 철천지 왼수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었지. 임진왜란이 장본인이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장이 누구였는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 뭐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무입니다. 일본 책들에 항상 빠짐없이 나온 인간들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이른바 막장, 자기의 그 시중을 들던 친구를 전선을 내보냈습니다. 야, 가서 시중들 하나 데려와라. 키도 조그맣고 새카맣고 까만 잡자고 그냥 볼품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 전에 있던 녀석 안 그랬는데 밖에 나가. 일본 친구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 게다라는 걸 신잖아, 그지? 나무로 된 거. 조금 계급이 높으면 이 조리라고 그래가지고 구두로 된 구두, 우리 같은 구두는 아니야. 가죽신을 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이걸 어디 가서 구워오는지 금방 따뜻한 거야. 그 발이 따뜻하다는 게 기분이 좋잖아. 그지? 두 한조결 그러니까 참 신통한 녀석이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내리다 보니까 똥을 밟았어. 급해서 데려갔다고. 똥을 밟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똥을 밟은 걸 분명히 기억하는데 구두가 그냥 계속 뜨뜻한 거야. 이 녀석 참 신통하네. 그 똥 묻은 걸 다 해가지고 이제 털어가지고 또 데워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는 게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냥 자기 몸 충성을 다하는 거야. 하루는 불어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불어 똥을 바대기를 해가지고 신발 벗어났습니다. 푹 뛰어나왔거든. 금방. 근데 여전히 몸과 안이 따뜻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어디 불에 고울 시간도 없었던 거야. 일본 사람은 옷을 뭐 낄다란 거 입잖아, 그지? 일본이 옷 있잖아. 탁 저기 보니까 젖가슴에 똥이 그대로 묻어 있어. 네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네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보위를 아들한테 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줘버린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되는 거 아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간이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능이죠. 더 같이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굽히는, 그래야 하늘이 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5년째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두 사람의 힘으로 작은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하나 낳아 키우면서 함께 맞벌이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올 초에 자그마하지만 저희 집을 장만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2016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작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윗집에 5살짜리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애들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쿵쾅거리는 건 기본이고 어떨 때는 새벽까지도 잠을 안 자는지 우당탕탕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아파트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처지라 어지간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항의를 한 적이 여러 번인데요. 번번이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윗집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애들 엄마가 이제 갓 30을 넘겼을까 싶더군요. 그런데 저와는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태도나 이런 것이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게다가 그 집 아저씨는 또 자꾸만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역한 담배 냄새가 자꾸 저희 집까지 내려오곤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 아버지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해는 안 되고요. 저희 남편은 아이 낳기 직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어쨌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도 바뀌는 게 없고 은근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도 보이고 해서
이웃 간에 큰 싸움이 나기 직전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파트가 많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난번에 브루클린에서도 보니까 뭐 살인 사건이 났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 났었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선 이분은 말이죠. 지금 참기가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디서 보니까 우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그지? 그 소리가 아래로 내고 위로 계속 뭔가 웅 울리고, 그러니까 소리 나면 복수전을 펴는 거야, 그냥. 니네들 하면 시끄러워져 봐라. 그러니까 아래 위층이 전쟁이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소송해도요. 가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제가 언제 들었는데 뭐냐면 절대로 그 윗집에 가서 이 층간소음 뭐 할 때 노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말이죠. 혼자 가면 안 되고 관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법적으로 뭐 잘못되는 거래 그게. 몇 가지 그 조항이 있습니다. 뭐 저 혼자 가서 쿵쿵거리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선 하여간에 그 관리인이라거나 우선 하여간에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공동체니까 공동체 내에서 뭔가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고요. 경찰에 가도 소용없어. 이거 지금 요즘에 이걸 도저히 입법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이 많으니까. 그럼 분쟁이 너무 심해질 테니까 아마 입법을 뭔가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도 뭔가 하니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층간소음 중재센터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알아보실 대로 알아보시는데 우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열어보니까. 근데 우선 하여간에 지금 이거 지금 그 답답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본인 위주거든. 아래층에 위층에 다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 이것조차가도 뭐냐면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야.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적어도 공동주거단지에 이렇게 살게 되면 그래도 뭔가 아이들을 제질시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클 땐 말이죠. 또 그게 또 뭐 그냥 그걸 제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요즘엔 그런 기계도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쿵쿵거리니까 쿵쿵거리지 말라고 윗집에도 그리고 어떤 집은 막 두들긴다는 거 아니야. 막 두들기는 거. 그게 뭐지? 자동으로 땅땅 치는 게 천정에다 붙이면 그러니까 천정에도 그 전달된다는 거야. 둘이 전쟁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부처님 말씀도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워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사 가기도 그렇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사 간다는 것도 어디 가면 또 그런 일이 없으다는 보장이 있는가? 여러 번 가서 자꾸만 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미안감을 가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뭔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경비원하시하고 또 그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반상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 나라에서 무슨 그 지역마다 만드는 단체가 있다네. 그런 단체에 또 조력을 받기도 하고 몇 가지 방법을 좀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